네,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증시와락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명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 시즌인데 월드컵 보시나요? 네, 요즘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축구의 룰이 요즘에 또 불티나게 많이 팔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적이. 혹시 축구의 룰 많이 아시나요? 네,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축구랑 그래서 주식이랑 많이 연관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식에서도 중요한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어떤 작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짜여진 작전대로 운영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원의 대통령이라는 건 선수들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의 믿음, 요즘에 의리 이런 게 많이 또 뜨고 있는데 코트디부아르가 일본을 승리할 때 드록바를 믿은 어떤 신념이었는데 주식도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종목을 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기준을 잡고 가지신 게 있나요? 혹시 축구와? 네, 일단은 축구 쪽으로 좀 보게 되면은 올해는 또 이변이 또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0경기까지 했을 때 5경기가 역전승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손실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역전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홀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역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역전을 바라면서 증시와 락 시작하기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참여 방법은요.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요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네, 그럼 증시와락의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들어보는 전망과 테마 시간인데 먼저 제가 이슈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간 굉장히 시장 활성화 정책을 좀 하고 있었던 우리 최경환 후보자가 뭐 시장 경제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갖고 아마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이에 대한 모멘텀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 규제 완화, 그다음에 고환율 정책 변화,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 외에도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쪽으로 보게 되면요. 배당의 환경을 좀 변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세제 금융이라든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줘갖고 활성화시키겠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배당 환경에 대한 개선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57% 정도 배당을 하고 있고 중국, 일본 역시 30%가 넘는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 증시 역시 24%에 가까운 배당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한 11%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식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최근에 삼성그룹에 대한 이슈도 이런 배당에 의한 상승으로 좀 보였듯이 이슈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증시 쪽으로 펀드라든가 혹은 뭐 직접 투자의 경우 토탈 합쳐서 한 0.2%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많이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역시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당연히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역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배당에 대한 이슈 그 외에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금융상품 지원한다라는 부분도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역시 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을 때
주식시장 역시 동반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좀 주었는데 이번에 최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는지 체크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드릴 만한 내용이요. 일단은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도 역시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 자릿수 환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는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역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 발목을 좀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1020원을 다시 한번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건 단기적으로는 102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세 자릿수 때까지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은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서 환차익을 좀 노리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GEM이라고 해갖고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 이제 상품 중에서 ETF 상품이 좀 많이 국내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분간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물론 수출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환율에 대한 그 차익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참조를 해주시면서 박스권 돌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모멘텀과 환율에 대한 이슈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민감주는 악재로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수혜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확인하셔갖고 그런 종목 쪽으로 대응하시면 이번에 박스권 돌파를 할 때 혹은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두 가지 이슈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테마에 대한 얘기는 명현진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LG 관련해서 전기차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잘 가서 굉장히 또 좀 잘 분석을 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수요로 급증하는 화장품 관련주를 보자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방송하는 곳이 명동인데 명동을 이제 저녁에 끝나고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인들을 맞이하는 곳이 대부분 화장품점입니다. 명동에 가장 많은 어떤 상점이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할 정도로 화장품 관련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생활에서 종목을 찾다 보면 거기서 모멘텀을 얻고 또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름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을 많이 지우기 때문에 또 화장품 관련 수혜주들이 잘 갈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수요가 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술이라고 할 정도로 화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실적 악화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이 저가 브랜드, 즉 중국 브랜드를 좀 앞서는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콜마, 삼성 LS, 아모레시페시, 코스맥스가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원료를 만드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은 완성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기가 막히게 먼저 상승을 예고를 합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집 후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삼성 LNS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 회사가 지금 서울대 관련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그쪽에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마스크팩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크팩을 만들었는데 수분을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다양한 날씨가 있는데 황사 같은데 특히 피부에 어떤 보습 효과를 많이 좀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삼성 LNS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10% 이상의 급등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을 큰 울타리라고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에 갖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화장품 원료주겠죠. 아모레퍼시픽에 어떤 업체들이 원료를 가져다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방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씩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모멘텀도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한 회사인데 코스맥스 BTI 등 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코스맥스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 쪽에 전적으로 좀 올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주가 또한 외국인 기관 매집과 함께 강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이 예전에 이제 중국의 인구만큼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인구만큼 중국에 부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요가 폭증을 한다라면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수혜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가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좀 이어가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종목 속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69번, 0279번. 문자는 샵 3772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자,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상 전문가님, 오늘은 상담해드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네. 3475님께서 예스24 5170원에 35%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의 뭐 손실 구간이 얼마 안 되네요. 한 30원 차이면은 얼마 안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내년부터였죠. 도서 정가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재고를 좀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 할인 품목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갖고, 원래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느리게, 조금 더 더뎌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신사업 전자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적자폭이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공연 부문 역시 뭐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시장에 큰 효과는 없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 2014년 확인해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성장은 한다라는 부분인데,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들고 가실 거면 그래도 홀딩하는 전략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전체적으로 예스24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매수가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면서도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저항선으로 형성되었던 부분, 즉 한 5,200원 수준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돌파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5,2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줘야지만 시장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200원 돌파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요. 한 6,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2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6,000원대까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지지선, 즉 이탈가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은 일치를 하는데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4,900원 전후로에서는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종 이탈가 4,9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관의 수급 확인 잘 하셔갖고요. 예스24 수익으로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를 32,000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목표가를 이제 부탁하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비중을 적어주시면 조금 더 바른 상담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그룹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카입니다. 스마트카. 제가 LG 그룹주들이 턴어라운드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꿈을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꿈을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G그룹주들이 다 지금 재차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모두 지금 모멘텀 자체가 좋습니다. 이게 좀 특이했던 종목이 기관이 먼저 이 종목을 사고 외국인이 뒤로 들어오는 새로운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이 작년에 외국인을 팔고 있는데 강력하게 매집한 후에 외국인이 추후에 쫓아오는 패턴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의 매수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3,000원이 지금 매수가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36,0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 지금 목표가 대비 한 20% 정도는 중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이폰 해가지고 LG나 삼성과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경쟁사이면서도 협력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LG 같은 경우는 약간 경쟁적인 개념보다는 상생관계 쪽에서 해외 쪽에서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을 할 때나 혹은 그런 진입장벽이 다른 데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경쟁 쪽보다는 상생 쪽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좀 접근하신다고 보일 텐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지금 밑에서 아래로 올라오는 그런 우상향 차트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세를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우상향 패턴을 잡았고 시세 대분출 자리까지 잡았기 때문에 추후에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그룹주들 앞으로 2등주라는 오명을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카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전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정 기술이에요. 한전기술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는 51,000원이고요. 네네네. 비중은 100%예요. 아, 거의 다 들어가 있으시네요? 네, 예. 네, 일단은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거죠? 글쎄 제가 산 금액까지 올 수 있나 해가지고요. 네. 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쪽에서 뭐 블록딜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블록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인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 KPS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실적도 역시 중요합니다. 실적도 역시 중요한데, 실적은 보게 되면은 뭐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12년 같은 경우는 1,531 영업이익이, 2013년에는 338, 그다음에 2014년 같은 경우 1,136원으로서 2013년 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 위주로 시장이 진행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트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과연 기관 쪽에서 한전기술을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09년 상장이 된 후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그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012년 같은 경우는 2011년보다 실적이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12년 것만큼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2011년 저점이었던 한 4만 5천 원 수준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들고 계시는 건 4만 5천 원이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탈가는 4만 5천 원 잡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만 1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4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매수했던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역사적으로 4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4만 5천 원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5만 1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만 1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식 100% 많습니다. 뭐 자금이 소액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100% 한 종목에 몰빵을 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5만 1천 원 본 그 매수 가격까지 오게 되면 물량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 올라가는 종목 많은데 굳이 떨어지는 종목에 100%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만 1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강하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게 5만 3,500원이에요. 5만 3,500원 부근에서는요.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따라서 5만 1천 원 돌파 시 5만 3,500원대까지 들고 갔다가요. 추후에 한정기술을 더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5만 3,500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재지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이해는 되시나요? 예. 네, 예, 예, 이해됩니다. 네, 자금이 크신가요? 예, 좀 큽니다. 크신데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말씀을 해드렸던 4만 5천 원 이탈가 꼭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보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BGF 리테일이고요. 네. 55,100원에 20%예요. BJF 리테일이시고요. 네. BJF 리테일이라는 종목은 네. 보강그룹주죠. 예, 보강그룹주라고 네네. 해서 아마 모멘텀이 삼성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다른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신 건가요? 글쎄, 지금 소매 유통이고, 네. 경기랑 별로 안 탈 것 같아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예, 선택을 하신 방어주, 것이니까 예. 안정성을 또 추구하실 때도 정말 좀 잘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BJF 리테일은 크게 두 가지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셨을 때는 보강그룹주라는 게 삼성 이건희 회장과 어떤 사돈관계다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돌았었죠. 예, 그런 네네. 모멘텀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수주, 경기 방어주인데 과거 패밀리마트였던 게 CNU로 되면서 지금 거의 주변에 CNU는 거의 다 보이죠. 예,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목적으로 지금 매수가를 보시면은 55,1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은 지금 약손실 정도, 예, 그 정도 보이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적으로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 신규주가 상장되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 타점을 조금 더 늦게 잡으셨으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굉장히 또 경기 방어주적인 접근을 하셨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시고 또 잘 선택하신 부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궁금하신 부분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차트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글쎄, 이거를 네. 단기로 봐야 되나, 아니면 중기로 봐야 되나. 단기, 중기,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이런 부분 이제 잡으실 건데 네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BJF 리테일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아직 20거래일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21선이 딱 생성이 됐는데 항상 신규주를 접근하실 때는 21선 위로 돌아섰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1선이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빨간 선으로 있는데 이게 하나 생성이 된 건데 이게 캔들이 장악하는 순간 그 다음에 모멘텀이 생기게 되고 21선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매매하기 참 편하시겠죠. 이게 신규제의 가장 쉬운 매매 기법이고요. 일단은 중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기업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수급 자체도 괜찮고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만큼 요리를 한다라기보단 즉석식품, 패밀리마트를 가거나 뭐 CNU로 가게 이름 바뀌었죠. CNU로 가게 되면은 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핵가족화되거나 혹은 점점 더 바빠짐에 따라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미래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내수주로서의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중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21선을 강하게 돌파한 후에 수급 자체가 이 정도 들어왔다라고 하면 신규주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55,1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규주적인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 그 시초가가 5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종목이라면 57,000원 곱하기 한 0.15에서 이 정도 즉 한 만원 정도 하게 되면 65,000원 6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중기적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항상 보시면 되는 게 21선을 강하게 장악한다면 22선 손절 라인 잡고서 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뭐 단기 모멘텀으로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하시면 꼭 21선 꼭 생성된 다음에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네, 지금 21선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지금 21선을 보게 되면요. 지금 55,6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5,660원인데 아마 기관 외국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장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중기적으로 들고 하셔도 되고요. 다만 다음에 신규주로 접근하실 때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또 좀 더 좋다. 종목을 워낙 잘 보시는 것 같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더 첨가가 되신다라고 하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는 기간을 한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중기라는 건 일단 기관 외국인 매집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한 2개월 정도 일단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개월 정도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씩 보시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도 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를 얼마로 봐야 돼요? 손절가 같은 경우 제가 손절가를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 쫙 잡아보시면은 아래 꼬리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51,700원, 51,00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자리까지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이 적은데 혹시나 내려오게 된다면 51,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목표가 65,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화방송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시죠? YG엔터요. YG엔터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65,000원에 샀어요. 65,000원이요? 네. 굉장히 좀 오래 갖고 가시네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 30%예요. 30%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이거 앞으로 얼마나 가면은 뭐 한 5만 원을 넘어야 저거 무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5만 원이 넘어가야 저게 원금 회복이 될 텐데. 그래 어느 정도 가면은 그 정도 원금 회복이 될까 싶었어.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셨나요, 혹시?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네. 무상증자를 받았잖아요. 그쵸. 무상증자를 받으면서 물량이 좀 늘어났으니까. 네, 일단은 YG엔터 같은 경우는 싸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이슈가 될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그 싸이주가 좀 바뀌었죠. 싸이가 새로운 그 음반을 들고 나왔을 때, 뭐 최근에는 YG엔터가 뜨는 모습이 아니라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또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축소되는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엔터주가 하락을 좀 부추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뭐 시장이 무너지는 만큼 엔터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엔터주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큰 효과를 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YG 엔터라고 하면 생각나는 가수가 많이 없을 정도로 뭐 물론 그 하나하나 그룹마다의 힘은 있겠지만 현재 뭐 딱히 떠오르는 그룹이 없을 만큼 아직까지 뭐 왕성하게 방송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3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박스권 상단이 어느 정도였냐면 43,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반등 구간이 35,000원 부근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줄였다가 35,000원에서 반등 나왔을 때 재확보하는 게 물량이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3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수정 주가겠지만 25,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이탈가를 35,000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물량이라도 줄일 생각이 있으시면 내일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량 줄이셨다가 35,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경우 재확보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43,500원, 43,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야지만 51,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아프겠지만 물량 줄여 놓으시는 게 정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엔터주가 지속적으로 뭐 코스닥 같이 반등이 안 나올 경우 35,000원이 무너졌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던 그런 효과가 있을 테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물량 재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3,000원을 그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거 돌파하게 되면 51,000원. 그리고 만약에 눌리게 되면 35,000원 최종 이탈가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 전략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궁금한 거 혹시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43,000원까지 안 가고, 이제 35,000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겁니까? 네,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43,000원 돌파하게 되면 51,000원대까지 곧장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떨어진다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양방향을 모두 열어두시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략,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전략 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YG엔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많이 증시와 락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왜 다시 한번 드리냐면 항상 실생활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종목 매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수호라는 홈쇼핑에서 런칭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매진 사태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내추럴 엔도텍인데 요즘에 갱년기 여성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홈쇼핑을 보고 있다. 또 요즘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 홈쇼핑을 또 자주 보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보시는데 그중에서 쉽게 매진이 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적어 놓으시고 혹시나 그와 관련된 제품을 적어 놓으시고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69,000원이라고 했고 비중이 4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 돌파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기관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BGF 리테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21선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 후에 다시 한번 21선 재돌파했는데요. 이때는 일단 한 번 정도를 매수를 한다. 특히 기간의 매수세가 있을 때는 매수를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72,200원까지 매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수급, 5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는 기업, 그리고 기간의 매집이 나왔을 때는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뭐 71,000원 돌파에다가 기간 매집 정도 보시면은 한 79,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 기간과 외국인의 매집 세트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어려우실 때는, 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은 기본으로 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근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바로 관심 종목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또 저희 관심주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 그러면 명윤진 전문가님부터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제 관심 종목을 보여드릴 때 전주와 저번 주에 대해서 종목을 일단 AS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특징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중앙백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목표가를 도달을 했고요. 도달 후에 이제 정확히 고점 잡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빈스 TNC 같은 경우 차트를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번 주 영상을 보시면 한 번 정도 눌림 후에 상승 패턴을 드렸는데, 이것도 목표가 6,100원 도달했으니까 단기 목표가는 이제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그 모멘텀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위치와 그 다음에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이제 한번 눌렸다가는 상승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그 차트에서 한 번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ST라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거죠. 원희가 IPS, SK 하이닉스, 어버브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강, 그리고 즉 직원들의 복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먼지가 많이 나오거나 혹은 유해 전자파가 나올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업체입니다. 그게 이제 GST라는 업체인데요.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앞으로 가는 기업들을 받쳐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현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현제약. 그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제약회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0%를 거의 육박합니다.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퍼상에서도 다른 그 제약주들이 퍼가 30 정도가 되더라도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낮다라고 하는데 퍼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아직까지 숨은 가치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라는 기업과 합작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루게릭병 치료제 이런 종목들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미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약주들이 걱정이 되는 게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다른 제약주들이 쉽게 넘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진입장벽 또한 높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이 다음 연도에 2015년도에 또 미국 FDA 임상 관련해서 또 결과가 나와야 될 부분인 만큼 기대감 또한 있고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원료 의약품을
일정 부분 독점적인 공급 계약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장 1위, 독점 이런 부분들인데 그만큼 기대가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안 보이게끔 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닌데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면서도 두각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항상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고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여유롭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치주로서 드리는 거고 제약주 중에서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고점 눌림 패턴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갈 수 있는 어떤 그 저항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 기관이 차근차근 야금야금 매집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돌파를 했을 때는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 그 21,4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한 21,6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5,000원, 기간은 2달을 드릴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방법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겠죠. 신고 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같이 따라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좋은 어떤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대상 전문가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AS 진행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최근에 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세아베스틸을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한 52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520억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2013년 6월,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 같은 경우는 512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에 작년에도 2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았었는데 올해도 역시 2분기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2013년 고점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한 34,000원이 2013년 6월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뭐 그 수치만큼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10% 이상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전략 유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슈주를 좀 관심주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이제 제주도죠. 제주도에는 이제 장맛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장마는 아니겠지만 지금 뭐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다시 한번 여름철 수혜주에 대한 이슈는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날씨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그 날씨 역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그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도 역시 나오고 있을 만큼 최근에 이런 수혜가 포함되어 있는 남해화학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곡물가가 인상이 됩니다. 곡물가 인상을 하게 되면 비료주 같은 경우 곡물가 인상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가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엘니뇨 수혜주로 인해서 곡물가 인상, 그거로 인해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곧 6월 말부터 장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많이 나오게 되면 비료주 당연히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흙이라든가 비료가 많이 쓸려 나가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비료를 채워주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여름철 수혜주로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주로서 역시 포함이 되고 있는데 남해화학의 경우요,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의 60에서 70인데 그거를 다 수입해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환율에 대한 수혜주로서 구분이 되게 되면서 아마 2분기에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뭐 2분기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해화학의 수급은요, 기관 쪽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그 저항으로서 형성이 되었던 부분 충분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안착 여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1650원 부근에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눌려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저항선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1650원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매수 타이밍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서 강한 저항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탈가 굉장히 좀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쪽으로 12,000원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이탈가 같은 경우는 50원 정도? 5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역사적으로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바닥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000원대까지 준 거는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12,000원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충분히 들고 가셔도 무난하니까요. 이제부터 여름철 수혜주, 모든 환율 모멘텀, 그 다음에 엘니뇨 모멘텀까지 있는 남해화학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관심 종목, 그 다음에 기존 AS 종목 다 확인을 해봤는데, 뭐 저희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요, 이데일리TV 증시화락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화면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매주 목요일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지금 못 봐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시장은 나의 현금 인출기라고 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주식시장도 중요하겠지만 내일이죠. 내일 7시에 또 한국 대 러시아전이 있는데 내일 응원 많이 하셔갖고 한국 증시도 좋으면 좋겠고 한국 축구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7일 화요일 증시하락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만 대면 상한가 클럽의 손대상이었고요. 늘 행복한 미래 지향을 확률 달인 명예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